안녕하십니까. 오늘은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이제 추려서 답도 드리고, 그걸 앞으로 채널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거 많이 이제 물으신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아니요. 라이터를 놔두고 부싯돌을 왜 사용하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많이도 달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꼭 파이어 스틸 이렇게 쓰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을 때는 여러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일단 제가 라이터를 쓸 줄 몰라서입니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다신 것 같은데, 파이어 스틱은 큰 걸 써야죠. 저렇게 작은 거 쓸 바야 불티나 라이터 쓰는 게 답. 요거 답글은 어디서 달렸냐면, 그 레드맨의 시그널을 리뷰를 할 때 그때 그 영상을 보고 답글 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그널은 자체적으로 파이스들이 아주 작게 소모품처럼 부착이 돼 있죠. 아주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랑 제가 나머지 파이스틸들 좀 더 큰 것들이랑 뭐 중형 그다음 대형으로 다 이렇게 갖고 와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영상 어느 부분을 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부분을 보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어, 파이스틸 큰 거 쓰십시오. 저도 공감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작은 거 쓰지 마시고. 그 시그널에 나온 거는 정말 그 비상상에서 한두 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위한 겁니다. 진짜 한 번을 불 피우기 위해서 쓸 정도 양은 됩니다. 한 번 불 튀긴 게 아니고 불을 피워내기까지 한 번의 시도에 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비상 상황 아니면 여기 캠핑 갔을 때 그냥 그걸로 쓰지 마시고, 그럼 다른 걸로 다른 불 피운 도구를 챙기고, 어, 레드맨의 시그널에 붙어 있는 파이어 스틸은 정말 아껴서 정말 비상 상황에만 쓰십시오. 저도 불티나 라이터 좋아합니다. 쓰세요. 추천. 다음, 다른 나이프 좀 알려주세요. 요거는 이제 모라 나이프 사용하는 그 리뷰에서 뽑아낸 것 같은데, 다른 나이프 사용한 것도 자주 올리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딱 이 나이프다, 이 나이프 쓰고 싶다 이런 나이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이미 나름대로 제가 써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성비 좋은, 너무 비싸지 않고 그렇다 너무 싸구려도 아닌, 나름대로 가성비가 괜찮은 모델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라의 칸스불, 뭐 캠핑용이나 부시크래프트용으로 쓸 때 막 다루기도 좋고, 가격도 한 4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강제라든가 뭐 또 사용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칼 자체의 완성도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캠핑용 부시크래프트용으로는 모라의 칸수블, 그다음 서바이벌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극한 상황을 대비해서 좀 내구성이 좀 좋고, 또 날길이도 충분히 긴, 도금 소지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15cm 이하에서 찾을 수 있는 풀텍 나이프를 뽑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남들로 이제 가성비를 고려한다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콜드 스틸의 SRK라는 모델이고, SRK 중에 강제가 SK5 강제가 사용된 것을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거버의 스트롱암이라는 모델입니다. 스트롱암 풀탱에 다목적으로 쓰기에 참 좋습니다. 물론 택티컬 라이프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는 그런 라이프지만, 아웃도어용, 서바이벌용으로, 하드 유즈용으로 쓰기도 참 좋은 라이프예요.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멀티툴은 빅토리녹스에서 남대로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헌츠맨이나 뭐 캠퍼 시리즈나 하이커 시리즈, 캠퍼나 하이커 이 정도고, 조금 더 큰 거 중에는 레인저 그립 79라는 것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거의 정리가 돼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나이프가 여러 개 써봐도 딱히 막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그런 게 생기면 또 다른 나이프를 제가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제 기준으로 제가 쓰고 싶은 나이프가 나타났을 때.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 리뷰해 주세요, 저거 리뷰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왜냐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려워요. 자, 다음에 정말 이거는 여러분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다, 그런 나이프가 딱 발견되면, 또 제가 정말 이건 한번 써보고 싶다는 것들이 딱 눈에 띄면 제가 추천을 한번 리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 언제 가느냐. 이거 굉장히 많이 지금 꾸준히 나오는 저한테 질문들과 메일과 쪽지로 아주 많이 보내신 대표적인 질문인데, 무인도 안 갑니다. 예. 옛날에 무인도, 제가 예전에 무인도 가고 나니 다시 무인도를 작년에 가서 찍었어요. 근데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냐면 이 무인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오해가 참 많아요. 제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한테 환상을 심어줄까봐, 그다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고에 노출될까봐, 또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에서 어떤 그 섬에 들어갔다가, 그 섬이 알고 봤더니 무인도인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또 실제 무인도는 다 모두 주인이 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 없는 땅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제약상이 많고, 자칫하면 불법적인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바이벌 동호회 이분들이 29분이 그 무인도에 들어갔다가, 예, 처벌 과태료 200만 원 정도 다 받는 걸로 아마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그다음 그 배로 실어들였던 선주까지 처벌받습니다. 처벌 받는 걸로 지금 나왔어. 그러니까 무인도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고 함부로 무인도에 가서도 안 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무인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존의 여러 다양한 기술들을, 요번엔 제가 그때 당시엔 작년에는 몸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2박 3일간 충분히 여러분들 찍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고 환상을 가지고 불필요한 도전 정신을 심어줄까 봐, 그래서 그거는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인도는 가지 않을 거고요. 꼭 무인도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한국의 섬에서 또는 한국의 바다 환경에서 알아두면 좋은, 한국에 적용할 만한 실질적인 어떤 기술들은 따로 제가 유인도와 그다음 뭐 관공서 또는 아니면 그 지역 주민 아니면 그 토지 주인과 협의된 공간에서 어, 예, 따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인도 언제 가나요? 무인도 안 갑니다. 장비 없는 야생 동물 상태라면 며칠을 살까요? 장비 없는 야생 동물을 아마 이분이 표현을 잘못했다고 조금 생략한 것 같은데, 장비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이 얘기죠. 사람마다 다른데, 장비가 없어도 여러분 한국의 자연 환경에서, 한국에서 조난을 당했다 그러면, 악천후를 만나지 않다 그러면, 그러니까 체온 유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 이상 버텨냅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3일 이상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물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물은 꼭 마셔야만 여러분들이 그 수분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식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줄 아는 식물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식물을 섭취함 통해서 식물 안에 있는 수분을 대신 흡수하는 방법으로 수분을 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충분히 연습한다고 하면 일주일에서 10일까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방송에서 경찰에 요청해가지고 그 실종자를 찾는 것을 이제 제가 찍으러 갔었거든요. 그 흔적. 결론적으로 그분은 한겨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고립된 섬에서 28일간 버텼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발견됐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그리고 동상으로 해서 양 다리를 잘라내야 된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면담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회복이 안 된 상태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뭐 생존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대로 그러니까 방송국에 다시 확인해 봤어요. 혹시 그분 의식이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안 들어와서 그 생존 28일간 혹한의 겨울에서 생존했던 비밀을 끝내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알아내지 못했지만, 물을 어느 정도, 그럼 최소 음식으로 28일간을 혹한에서 버텼던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한다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체온 유지만 잘 된다 그러면, 그다음 물을 구할 수 있는 흔적들을, 또 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본 기초적인 지식, 생존 지식만 가진다 그러면 음식이 없어도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은 언제 여나요? 댓글. 이게 여기 좀 사연이 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악플 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어떤 거는 좀 제가 답을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좀 어떤 좀 되게 본인이 아는 범위가 되게 제한적인데 본인이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경험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글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 일일이 답기를 하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셔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글의 표현에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답을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받아들이거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 정도의 어떤 수용 능력을 가진 수준이 아니라서
넘겨보는 것도 많은데, 특별히 뭐 글 달거나 뭐 악플 들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닫았냐면 사례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 영상에 여러분들이 실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제목부터 제가 좀 잘못 달긴 했어요. 어, 이 글에 대한 그 제목 정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오해 사게끔 만들어서 제 잘못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악촌을 만났을 때 아니면 정말 제한된 어떤 그 자원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불 피우기 전에 충분히 재료를 단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다음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불을 피우면 악천후에서도 불을 키워낼 수 있다. 설사 그것이 젖은 환경이든 아니면 바닷가와 같이 자연재료가 없고 암벽으로 쌓여진 상황이라도 떠내려온 그런 강목들이라든가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원재료 상태로 태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다듬어서 단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다. 요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제목 자체를 대충 읽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나무 한 토막으로 불 피워내기가 아니고 불을 키워내기입니다. 불 키워내기. 그러니까 불을 점점점 크게 키우는 거고. 또 두 번째, 그때 비가 왔었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비가 왔을 때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그날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또 비가 온 날을 기다렸는데, 그날은 또 제가 비가 온다고 제가 당장 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가 뭐 또 최근에, 그런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연습을 그렇게 해두라는 겁니다. 요렇게 어떤 상황이든 나무가 뭐 강목이든 자연재료든 뭐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거 어떤 나무든 제가 보여드린 대로 나무를 쪼개고 다시 그 쪼갠 나무들을 어 패더스틱이라든가 슬라이스를 내 가지고 그게 단계적으로 나눠 놓으면 어떤 나무든 그 설사 젖은 나무를 할지라도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다음에 제가 비 올 때 꼭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비가 올 때 제가 시간이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내용인데 그런 설명을 제가 충분히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특징상 거기 보신 분이 꾸준히 제 채널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뭐 블로그라든가 제 책을 읽어보시거나 제 방송을 모두 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딱 장면을 봤을 때는 막 맨손으로 막 불 피우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의 제목인데 거기 막 다듬고 나중에 결국 파이스를 써서 불 붙여버리니까 막 이제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근데 거기 영상 핵심이 뭐냐면 그거는 뭐 라이터를 쓰든 파이어스틸을 쓰든 성냥을 쓰든 그렇게만 하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불 붙여서 키워낼 수 있다는 걸 단계적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또 많은 여러분들의 이 감정을 글에다가 많이 또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저한테도 댓글로 굉장히 그 모욕적이고 욕을 적었지만 다른 거기 그 댓글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른 분이 또 댓글 달 수 있죠.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좀 모욕적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또 댓글 그러니까 되게 아는 척을 했는데 가소로울 정도로 뭔 얘기냐면 자기는 통나무에다 그냥 파이스도 불 붙이시다 이렇게 또 적은 막 욕 막 적어놓고 이게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고 싶고 이 TV에서 아니면 뭐 인터넷 앞에서 전문가지 실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상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실제 경험 없는데 본인의 작은 경험과 상상을 보태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유독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국에 아웃도어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아요. 미국에 계신 분이 그게 답을 달았어요. 점잖게.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미국에도 보면 이런 악천 상황에서 그냥 너희 생각대로 쉽게 불이 붙여지지 않는다. 마른 나무가 있어도 쉽게 불이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었던 취지를 딱 바로 아신 거죠. 그래서 불을 한 번에 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주변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난 후에 뭐 라이터든 성냥이든 파이스틸이든 본인이 가용한 또 화기로 불을 붙여내면 악천에서 불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 사람이 약불 난 사람이 거기다 더 막 욕을 하는데 욕을 하고 막 진짜 인격 모독이었어. 그걸 제가 막 유튜브를 맨날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 관리자 모드에 보면 댓글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 칸 안에. 여러 가지 모드, 관리하는 모드 중에 한 귀퉁이에 댓글에 대한 부분이 한 귀퉁이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거의 그 사람으로 도배돼 있어요. 그분이랑 악플러랑 계속 싸우는데, 이게, 이 악플러가 너무 인격적 모독을 심하게 하고, 미국에 그 계신 교포분 같은데, 그분은 되게 점잖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는데, 얘한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서 격한 그 댓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과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대신 고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욕을 한 거는 뭐 넘어갈 수 있는데, 이분한테 너무 심하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또 계속 방치하면, 다른 보는 분이, 오시는 분이, 읽어보는 분이 또 기분이 되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우기보다는 그걸 다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대신, 그 교포분 대신, 왜 미국에 계시니까, 교포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놓고, 그 애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애예요. 어른이 아니고. 대안학교에, 강원도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인 거야. 너 지금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으면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 너 그때 야, 그 고소장까지 다 만들어서 다 준비를 했었는데 얘가 고등학생인 거야. 학생인 거야. 근데 어른 척하면서 그렇게 쌍욕을 하고 막 그분한테 엄청 인격 모독 많이 했어요. 자, 이게 오히려 댓글을 놔두는 것이 오히려 오시는 분한테도 기분 나쁘게 하고 읽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분들, 설사 본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분이 막 누가 욕해놓고 한 거면 그걸 읽는 것 자체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진짜 이 고소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분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만약에 어떤 작정을 해서 고소를 했으면 그 학생은 무조건 처벌받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고 처벌을 받게끔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댓글을 다는 시스템이란 것이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 있겠구나. 두 번째, 그러니까 보호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플러를 보호 차원이에요. 악플러 보호 차원. 그다음 또 의도차기 싸움하다 보면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 이 감정이 말려서 또 욕을 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사람 밑에다가 어떤 분이 욕을 하면서 반박했는데 이분도 많이 걸면 걸릴 수 있어요.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댓글 달 때 정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뭔가 여러분들 의견을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래도 욕 같은 걸 일단 빼야 됩니다. 무조건 걸려요. 제가 힌트 악플러들한테 제가 분명히 힌트를 드린 겁니다. 농담이고 진짜 말 한마디 욕 한자만 들어가도 걸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호 차원 특히 악플러들 보호 차원에서 그 악플러들이 보면 어떤 근거나 경험이 많은 거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적으면 되는데 이런 표현을 두면 잘못된 정보 그다음 본인이 하는 되게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걸 가지고 속된 표현 아는 척하고 싶고 거기에서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맞느냐? 그게 아니야. 본인 경험에서 되게 한정적인 내용이래. 이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다른 거는 뭐 잘못 욕 많이 들어간 거 하면 그분 뭐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지금 고소해도 고소 걸립니다. 모욕죄로 걸려요. 이제 봐드린 거야. 이거 제가 그 킨지라고 있어요. 킨지라고 이제 구명팔찌 이 실사용 테스트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막 이 어떤 내용 댓글을 몇 개 달렸다가 어떤 분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 아이들용이야 이 바보들아.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지. 저 무거운 성인 남자가 갖고 놀고 있으니 이 댓글이 달렸어요. 그리고 그게 밑에 또 댓글에 사이다다 크크 하고 최고. 그러니까 이 말에 극히 동의한다는 얘기죠. 이건 성인용이 아니고 아이들인데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성인이 지금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에 극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킨지란 제품 자체를 실제 써본 적도 없고 그 제품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킨지는 아이들용이 아니에요. 애초 판매 사이트라든가 외국에서 개발 초점 자체도 아이들용이 아니고 성인들 누구든 다 대상이 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보는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이번에 보여준 이유가
성인이 쓴다고 하더라도 수용을 못한 사람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쓸 때는 잘못하면 이것만 믿고 하다는 이 부력이 충분치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쓰면 가장 안전하게 자기의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자세로 유지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개념에서 이제 테스트를 보여주는데, 이 댓글 단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죠. 이 아이들용이다, 이 바보들아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바보라고 만드는 거야. 이 아이들용 아닙니다. 성인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성인들 중에도 덩치가 큰 사람도 있겠죠. 수용을 못하거나 이것만 믿고 있다가 터뜨렸는데 생각보다 부력이 약해서 여러분 당황하면 막 올라탑니다. 일반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기도 쪽에 대고 살짝 누워서 몸에 힘을 빼서 부력 확보하는 방법도 있죠. 살짝 껴안고 누워서. 근데 진짜 당황 상황이 생기면 이게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올라타거나 체중을 실어버립니다. 그러면 눌려버려, 빠져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는 별도의 사용법, 어떤 자세가 가장 이 제품이 가진 부력을 최대한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거, 그걸 얘기해 준 거고, 두 번째, 이거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체크를 하고요. 뭐 구명조끼를 입고 해야지 이것만 믿고 구명조끼를 벗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에 부가적인 설명이 이제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이거 사용하는 범위에서 한계점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거나 이게 또 퍼져버리잖아.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본인 경험에서 잘 몰라. 이 상품에 써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연구한 적도 없는데 그냥 대충 보다가 느낌상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해서 자기가 전문가인처럼 이 바보들아 이거 아이들용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보면 같이 따라 들어가. 사이다다. 최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제 유튜브에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문제를 만들고 이런 내용을 보면 뭐 킨지 뭐 회사 관련 사람들을 봤다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고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허위사실 유포한 거니까. 그러니까 댓글을 여러분 개방 안 한 게 여러분들 위해서 특히 악플러들을 제가 보호하는 참 여러분들 소중하니까 악플러 분들도 와서 봐주잖아요. 조회수를 올려주시잖아. 싫어요 누르든 관계없고 댓글 뭐 관계없는데 나한테 고마운 분이죠. 왜냐면 한 번에 와서 봐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존이라든가 이걸 너무 일반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일반적인 사례 외에 나머지 상황에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여주는데 저도 앞으로 좀 보완할 것이 충분한 설명과 사전에 제가 막 기획하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시간 나면 가서 그냥 탁 찍다 보니까 또 말하는 것도 지금 말 많이 하죠. 말하는 것도 좀 귀찮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략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불 키우는 방법인데 불 피우는 방법인 줄 알고 와가지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 본인 생각만으로 어설프게 잘못된 정보를 여기다 써놓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막혀져 있어요. 하지만 하도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다시 댓글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의드리지만 악플러 분들은 욕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이 욕 같은 거 쓰면 여러분들 진짜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분 나쁘면 그냥 고소해버릴 수가 있어. 여러분들 아무리 와서 이렇게 조회수 올려도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 댓글창을 더럽게 만든다고요. 어쨌든 제 공간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그 악플러는 그렇게 쌍욕하고 지금 싹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야 고등학생도 잘 기억해. 아직 지금 시간 지나서 뭐 네가 대학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다. 너 지금 지웠더라도. 근데 사과는 누가 했냐면 이분이 내 댓글창, 그러니까 제가 운영한 댓글창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분은 이 미국에 계신 이분이에요. 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기본적인 예의와 인성이 갖춰졌습니까? 근데 피해는 누가 봤습니까? 이분이 보신 거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제 대신 또 막 이렇게 많이 저에 대한 부분을 제 생각을 많이 대변해 주려고 노력했다가 오히려 욕을 진짜 대도 안 하게 알지도 못하는 애한테 완전히 그것도 어린애한테 그렇게 심각한 인격 모독까지 당하셨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하도 요청이 많으셔서 댓글은 개방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댓글을 여러분 다시 답글은 잘 안 달 겁니다. 왜냐하면 달면 다 달아줘야 돼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업이 아니에요. 저 이걸로 돈 벌려고 이게 유튜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지금 뒤에 너무 지저분해서 이게 크로마킬랜데 얼마나 이게 산티납니까? 그냥 저 취미로 하는 거지 이제 산티나는 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이 사이트에서. 그다음 다음에 제가 진짜 기회 되면 은퇴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제가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좋은 카메라와 체계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죠? 답글 언제 하나요? 조만간 오픈시켜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악플러 분들은 욕은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걸려요. 제가 걸려고 여러분들끼리 싸우더라도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 악플러들 좀 공부 좀 하고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 그게 맞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한 얘기는 정말 아주 일부분 맞고 일부는 거의 완전 틀렸거나 아니면 전체 그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대표적인 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나이프 샤프닝이죠. 샤프닝의 과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필드 나이프는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면도날처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무를 다룬 거니까. 그리고 너무 날카롭게 세우면 잘 빨리 무뎌져요. 어쨌거나 날을 세우고 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할 때 꼭 이 손톱을 하죠. 날은 어느 정도 세워졌냐. 필드에서는 뭐 종이를 자르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손톱에다가 이렇게 이 딱딱한 부분이 다칠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긁어보면 미끌리면 날이 덜 세워진 거고 안 미끌리면 탁탁 걸리고 손톱이 이게 긁혀서 가루가 생기면 이렇게 가루가 생기면 날이 필드에 쓸만한 정도의 날이 쓴 거예요. 요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끝내는데 어떤 사람이 본인이 아는 척 한다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샤프닝 하고 나는데 그러니까 먼저 욕부터 하면서 이게 손톱으로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문 있죠, 지문. 날이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체크하기 전에 자기 여기 이 지문을 칼로 이렇게 싹 빼서 베어주면 날이 세워진 거래. 그럼 지문의 두께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표면적으로 나온 거? 뚝살도 아니고 지문이에요. 지문에다가 날 자기가 다 갈거나 잘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그걸 검증할 때는 이 지문을 이렇게 칼로 싹 해서 베어주면 그게 잘 세워진 척도다 이렇게 아는 척을 이제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보면서 이걸 답글 달아줘야 되나 막 그런 상황이에요. 참 인터넷에 진짜 별별 수준의 사람들이 많다게 느껴집니다. 지문 한번 그렇게 해서 하세요. 날 이렇게 해서 다 세워주면 지문이 배우신 점 하세요. 그에 대한 책임은 저는 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막 상상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상상해서. 뭐가 있나요? 바토닝이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쓰는 용어들 중에 영어들이 좀 섞여 있죠. 특히 나이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또 칼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칼에 대한 한국에서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칼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거나 아웃도어에 쓰고 있는 개념, 칼의 개념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웃도어 전용으로 지금 외국 애들이 많이 만들어서 보급해온 이런 형태의 나이프들이 그런 외국 기존 그 명칭을 나이프라고 부르는데 나이프들이 우리들한테 온 지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지 우리의 개념 칼하면 대부분 시칼이나 과도를 떠오르지만 걔네들 나이프라고 얘기하면 물론 키친 나이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아웃도어용 우리가 하는 픽스나 뭐 접이식 나이프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정착되어서 우리한테 건너온 용어들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네들이 많이 쓰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 바토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바통이 몽둥이거든요. 몽둥이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프를 가지고 몽둥이질해서 뭔가 파내거나 쪼개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바토닝이라 그럽니다. 초핑이 뭐냐면 휘둘러서 쳐내는 걸 초핑이라고 하죠. 우리가 찹 이렇게 손날치기 찹이죠. 그 초핑은 말 그대로 나이프나 벌목도를 이용해서 나무를 쳐낼 때 이 휘두르는 행위 자체를 초핑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행위를 썼지만 이걸 용어로 정의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한국말로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쓰는데 뭐 용어들 뭐 엣지니 뭐 팁이니 뭐 폰멜이니 진핑이 뭐 초일이니 이런 것들 막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제가 그걸 초보자를 위해서 전부 다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쓴 부시크래프트는 책에는 칼에 대한 기본적으로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명칭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내려놨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인 한글적인 표현을 쓰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전문 용어들 관련 전문 용어들이 영어로 돼 있고 굳이 그걸 한국어로 풀지 않듯이 왜냐하면 공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런 것들은 굳이 한국어로 풀지 않고 그냥 씁니다. 그래서 바토닝은 나무를 몽둥이로 몽둥이를 이용해서 칼을 말도 몽둥이질해서 어떤 대작물을 쪼개거나 이렇게 깊게 파내기 위한 행위 자체를 바토닝이라고 부른다. 저도 가급적이면 전문 용어를 쓰기 전에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혼자인데 왜 말을 빨리 하세요? 이거 많이 표현했어요. 옛날에 말 안 하고 막 찍었더니 귀찮게 찍었더니 어떤 분이 말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있고 말이 좀 빨라진 혼자인데도 빨라진 이유가 겨울이라든가 혹한에 찍잖아요. 아니면 여름에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여름에는 과열돼서 저도 모르게 가버려요. 과열돼서 지가 알아서 꺼져 버립니다. 겨울은 배터리가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빨리 방전돼 버리고 그러니까 딱 켜져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전달을 하고 꺼지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막 시컨 뭐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3, 4분 지나서 과열돼서 꺼졌어요. RX100, 소니 RX100 뭐 이런 M4 제가 M4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모델이 여름에 과열이 엄청 잘 됩니다. 그럼 지가 꺼져 버려요. 그것도 모르고 막 찍었는데 날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카메라에 서게 되면 그런 경우들 때문에 빨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을 하면 배터리 관리나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방송 관계자들 하기 때문에 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데 혼자 찍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제가 근데 이걸 장담 못하는 게 진짜 제가 가진 카메라가 배터리가 지 맘대로 나갑니다. 하여튼 요건 염두에 두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분 댓글에서 다른 유저와 싸운 점 비방님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죄송할 일이 아닌데 그 녀석이 죄송할 일인데 하여튼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댓글을 막았었죠. 막았었는데 이제는 다시 풀겠습니다만 악플러들은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악플러들 제가 한 거 중에 막 댓글을 해서 이렇게 반박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진짜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뭐 저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는 척 하고 싶어서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게 잘못된 정보를 퍼져나갈까 봐 저는 또 그게 또 우려되는데 또 읽고 답글 달아주면 여러분들도 수용할 능력이 되냐 그런 사람들 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인격들을 보면 그걸 받아 자기 세계 꽉 박고 아는 척하고 싶고 막 다른 사람들 훈계질 하는데 익숙해져서 그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 싸우게 하기 때문에 막아놨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그냥 싫어요만 눌러주고 가세요. 다른 분들 막 동원해서 싫어요 막 눌러놓고 가세요. 적지 말고 충분히 제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테니까 이 정도가 최근에 올라왔던 그다음 옛날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답변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채널 운영은 저는 남들은 뭐 카테고리 좀 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못합니다. 좀 그건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한국에 쓸 수 있는 한국적인 그런 어떤 기술들 중점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시행착오라든가 또 제가
느꼈던 점들을 한번 정리해서 그런 중심의 내용들, 그 다음 초보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내용을 좀 구성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저도 힘이 됩니다. 또 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안전적인 요소들, 아웃도어에서 안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중에 발생되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전기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저도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